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58번째 겨울의 낮과 밤. 데들록 타운하우스는 그 혈통에 걸맞게 여전히 무표정한 채 음울하고 웅장한 거리로 향한다. 홀의 작은 창문에는 대대로 분칠한 머리들이 하늘에서 하루 종일 쏟아지는 세금 미납분을 바라보고 있다. 같은 온실에는 복숭아꽃이 차가운 바깥 날씨를 피해 대연회장 난로 쪽으로 이국적으로 몸을 돌리고 있다. 부인께서 링컨셔로 내려가셨다가 곧 돌아오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소문은 링컨셔에까지 퍼지지 않을 것이다. 마을 곳곳을 떠돌며 떠들고 다닌다. 불쌍하고 불운한 레스터 경이 비참하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 온갖 충격적인 소문을 듣는다. 5마일이나 되는 주변 세상을 아주 즐겁게 만든다. 되도록 가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건 스스로를 모르는 징조다. 볼이 매끈하고 목이 쉰 그 매력적인 남자 중 한 명은 레스터 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원에 제출될 모든 주요 정황을 이미 알고 있다. 블레이즈 언드 스파컬 S는 보석상이고 신 언드 글로스 S는 머서머서입니다. 몇 시간 동안 시대의 화제이자 세기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시설들의 후원자들은 아무리 고상하고 불가사의하더라도 다른 어떤 재고 상품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저울질되고 측정되기 때문에 카운터 뒤에 있는 가장 무식한 손으로도 이 새로운 방식으로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우리 사람들, 존스 씨, 블레이즈와 스파클은 그를 만나러 문제의 손에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양입니다. 선생님, 그저 양일 뿐입니다. 두세 마리의 표식이 있는 사람이 가면 나머지는 모두 따라옵니다. 그 두세 마리를 눈에 잘 띄게 하세요. 존스 씨. 그러면 양떼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언드 글로스는 그들의 존스에게 유행하는 사람들을 어디에 모을지, 그리고 그들 신과 글로스 이 선택한 것을 어떻게 유행으로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합니다. 비슷한 확고한 원칙에 따라 사서이자 훌륭한 양떼를 기르는 위대한 농부인 슬레더리 씨는 바로 오늘 이렇게 시인합니다. 네, 맞아요. 데드락.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한 이야기죠. 아시다시피 제 지인이라면 뭔가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제가 아는 한두 명의 여성에게 화제를 불러일으켜서 온 세상에 널리 알리려는 것뿐입니다. 제가 그 여성들에게 하려던 참신한 이야기를 꺼내려면 제가 그 여성들에게 했어야 할 일을 선생님께서 제게 맡기셨던 것처럼 그들은 데드락 부인을 알고 어쩌면 그녀를 조금은 순진하게 질투해서 스스로 해냈습니다. 선생님, 이 주제가 제 지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추측이었다면 돈은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말이 맞다는 걸 믿어도 됩니다. 저는 제 지인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시계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소문은 수도에서 번성하여 링컨셔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5시 30분, 정오 무렵, 기마 근위대 시간으로 이 소문은 존경하는 스테이블스 씨의 새로운 발언을 이끌어냈다. 그의 오랜 구어체적 명성을 뒷받침해 온 옛말을 능가할 듯하다. 이 번득이는 발언은 그녀가 종마장에서 가장 잘 차려입은 여자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볼터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마구간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잔치와 축제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리고 별자리에서도 그녀는 어제보다 더 빛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만연한 화제입니다. 그녀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언제였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녀의 친한 친구들은 유행하는 온갖 상냥한 속어, 최신 유행어, 최신 유행어, 최신 유행어, 그리고 완벽한 예의 바른 무관심으로 그녀를 이야기합니다.
이 주제의 놀라운 특징은 너무나 고무적이어서 전에는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피는 이러한 재치 중 하나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의회로 가져가 당의 원내 총무가 자리를 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코담배갑으로 코담배갑을 건네줍니다. 의장은 가발귀에 몰래 코담배갑을 꽂아 넣은 채로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않고 술집에서 질서를 지켜라 라고 3번 외칩니다. 그녀가 막연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된 그 어느 것 하나 놀랍지 않은 사실은 슬래더리 씨의 높은 연줄에 얽매인 사람들,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또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녀가 자신들의 화제인 척하는 것이 자신들의 명성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마치 최신 유행어, 최신 유행어, 최신 유행어 억양, 최신 유행어의 정중한 무관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중고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중고품이지만 열등한 체제와 희미한 별들 사이에서는 새 것과 다름없이 여겨집니다. 만약 이 작은 상인들 중에 문학, 예술,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연약한 자매들을 그토록 위풍당당한 목발로 떠받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데들록 저택 바깥의 겨울날은 이렇다. 저택 안은 어떨까? 레스터 경은 침대에 누워 조금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어렵고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휴식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의 오랜 원수가 그를 매우 엄하게 대했기에 고통을 달래기 위해 마취제를 투여받았습니다. 그는 결코 잠들지 않지만 가끔은 멍한 잠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날씨가 너무 굳다는 소식을 듣고는 침대를 창문 가까이로 옮기고 눈보라와 진눈개비가 보일 정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겨울날 내내 내리는 눈과 진눈개비를 바라봅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그의 손은 연필에 얹어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늙은 가정부는 그가 무엇을 쓸지 알고 속삭였다. 아니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레스터 경, 어젯밤 늦게 가셨잖아요. 아직 시간이 좀 지났을 뿐이에요. 그는 손을 거두고 다시 눈과 진눈개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바라보니 너무 두껍고 빨리 내리는 것 같아서 흰 눈송이와 얼음 덩어리가 어지럽게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아야 했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는 그녀의 방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날씨가 몹시 춥고 습했다. 불을 잘 피워야 한다. 그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직접 확인해 보라. 그는 석판에 이 목적을 적었고 라운스웰 부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말을 따랐다. 조지, 무서워요. 노부인은 여유가 있을 때마다 자기와 함께 기다리던 아들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부인, 제 부인께서 다시는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그건 나쁜 예감이군요. 어머니, 아직 체스니 월드 성벽 안에선 그렇지 않아요. 자기야, 그게 더 심해요. 하지만 왜요? 어머니, 어제 조지 부인을 뵈었을 때 그녀는 마치 유령의 산책로의 계단이 그녀를 거의 걸어 내려간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를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서요, 엄마. 옛날 이야기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 얘야.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이 가족에 산지 60년이 넘었는데, 전에는 이 가족에 대해 아무런 걱정도 없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해체되고 있어. 얘야, 위대한 데들록 가문이 해체되고 있어. 그럴 리가요, 어머니. 이 병고와 고난 속에서 레스터 경과 함께할 만큼 오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늙지도 너무 쓸모없지도 않아서 제 자리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 그분에게 더 반가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지,
유령의 길의 발걸음은 부인을 따라 내려갈 것입니다. 그 발걸음은 부인을 지나간 지 오래되었고 이제 그 발걸음은 부인을 지나쳐 계속될 것입니다. 글쎄요, 어머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리 없겠죠. 아, 나도 그래요. 조지. 노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접은 손을 벌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그가 알게 된다면 누가 그에게 말하겠어요. 이게 그녀의 방이에요. 이곳은 내 여인의 방이에요. 그녀가 떠난 직후의 모습 그대로예요. 이제야 기병이 주변을 둘러보며 잦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방이 이렇게 꾸며지면 끔찍한 분위기가 연출되죠. 어머니께서 방 안에서 늘 보셨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림자조차 드리우지 않은 채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그는 아직 멀지 않았다. 모든 이별이 위대한 최후를 예고하듯 익숙한 존재를 잃은 텅 빈 방들은 당신의 방과 내 방이 언젠가 어떻게 될지 애처롭게 속삭인다. 부인의 모습은 이처럼 어둡고 버려진 듯 텅 빈 듯하다. 버켓씨가 어젯밤 은밀히 정찰을 했던 안쪽 방에는 그녀의 드레스와 장신구의 흔적, 심지어 그것들이 자신의 일부였을 때 그것들을 비추곤 했던 거울조차도 황량하고 텅 빈 분위기를 풍긴다. 겨울날이 아무리 어둡고 춥더라도 이 버려진 방들은 날씨를 간신히 막아주는 수많은 오두막보다 더 어둡고 춥다. 하인들이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따뜻한 유리 칸막이 안에 소파와 의자를 놓아 불그스름한 빛이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하지만 어떤 빛으로도 방 안을 휩쓸어버릴 짙은 안개가 자욱하다. 늙은 가정부와 아들은 준비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다가 그녀는 위층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볼럼리아는 다운스웰 부인의 자리를 대신했다. 진주 목걸이와 붉은색 냄비는 아무리 욕조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병든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위안거리에 불과하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사실 알 수도 없는 볼럼리아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귀찮아졌다. 그래서 침대볼을 어지럽게 매만지고 발끝으로 정교하게 움직이고 친척의 눈을 훔쳐보고 그는 자고 있어 라는 짜증나는 속삭임으로 그 자리를 메웠다. 레스터 경은 이 불필요한 말을 반박하며 석판에 자고 있지 않아 라고 분개했다. 그래서 침대 옆 의자를 고풍스러운 늙은 가정부에게 양보하고 볼루미아는 조금 떨어진 탁자에 앉아 동정 어린 한숨을 쉬었다. 레스터 경은 진눈개비와 눈을 바라보며 그가 예상했던 발소리가 돌아오는지 귀를 기울였다. 마침 낡은 액자에서 나와 다른 세상으로 소환된 데들록을 모시는 듯한 그의 늙은 하인의 귓가에는 그 침묵 속에 그녀 자신의 말, 누가 그에게 말해주겠어. 가 울려 퍼졌다. 그는 오늘 아침 시종에게 맡겨져 단정한 차림새를 갖추었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활기차게 일어났다. 베개에 기대어 누워있고 흰머리는 평소처럼 빗질되어 있으며 린넨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고 깔끔한 가운을 두르고 있다. 안경과 시계도 손에 쥐고 있다. 그는 자신의 위험보다는 그녀를 위해 필요한 존재다. 그는 가능한 한 방해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야 한다. 여자들은 더든다. 데드록 가문 출신인 볼룸리아도 예외는 아니다. 그가 그녀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그녀가 다른 곳에서 떠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그는 몹시 아프지만 현재의 심신의 고통에 용감하게 맞서고 있다. 아름다운 볼루미아는 지루함이라는 용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지 않고서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킬 수 없는 활기찬 소녀 중 하나였기에 곧 감출 수 없는 하품을 하며 그 괴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대화 외에는 하품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나은스웰 부인에게 아들에 대한 찬사를 보냅니다. 아들은 자신이 본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인물 중 하나이며
군인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니 이름이 뭐였더라? 가장 아끼는 근위대원 어털루 전투에서 전사한 그 남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레스터 경은 이 조공을 듣고 매우 놀라며 주위를 어리둥절해 하는데 라운스웰 부인은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데들록 양, 제 큰아들 레스터 경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막내 아들 레스터 경에 대해서요. 제가 그를 찾았어요. 그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레스터 경이 거친 외침으로 침묵을 깨뜨렸다. 조지, 아들 조지가 돌아왔나요? 라운스웰 부인, 늙은 가정부는 눈물을 닦았다. 맙소사, 네, 레스터 경. 잃어버린 누군가를 발견하고 오래전에 떠났던 누군가를 다시 만난 것이 그의 희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으로 다가올까요? 그는 그녀의 시간이 그의 시간보다 짧으니 내가 가진 도움으로 그녀를 안전하게 다시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까요? 그에게 간청해봤자 소용없어. 그는 지금 말하려고 작정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온갖 소리가 뒤섞인 군중 속에서도 여전히 알아들을 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다.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라운스웰 부인, 어제 일어난 일인데 레스터 경. 그런 일에 대해 이야기할 만큼 건강이 좋아지셨을지 의심스럽군요. 게다가 이제 어지러워진 볼룸리아는 비명을 지르며 아무도 그가 라운스웰 부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었고 자신은 말해선 안 되었다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라운스웰 부인은 속이 메스꺼워질 만큼 따뜻한 어조로 레스터 경이 낳자마자 당연히 말했을 거라고 항의한다. 라운스웰 부인, 당신의 아들 조지는 어디 있습니까? 레스터 경이 물었습니다. 라운스웰 부인은 의사의 명령을 무시한 그의 태도에 크게 놀랐고 런던에서 대답했다. 런던의 어느 곳이요? 라운스웰 부인은 그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를 내 방으로 데려와, 바로 데려와. 노부인은 그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레스터 경은 그의 뛰어난 움직임으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조금 했다. 그렇게 한 후, 그는 다시 내리는 진눈개비와 눈을 바라보며 돌아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거리 소음을 없애기 위해 거리에 짚을 잔뜩 깔아 놓았고 어쩌면 그의 청각 바퀴가 없는 노부인은 문까지 차를 몰고 갈지도 몰랐다. 그는 새롭고 사소한 놀라움을 잊은 듯 그렇게 누워 있는데 가정부가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조지 씨는 침대 곁으로 살며시 다가와 절을 하고 가슴을 펴고는 얼굴이 붉어진 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며 서 있었다. 맙소사, 정말 조지 라운스웰이군. 레스터 경이 소리쳤다. 나 기억나, 조지. 분이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기 전에 그를 쳐다보고 이 소리와 저 소리를 구분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조금 받은 그는 제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말 기억력이 나쁜 거겠죠. 레스터 경이라고 대답했다. 조지 라운스웰, 당신을 보면 레스터 경이 힘겹게 말했다. 체스니 월드의 소년을 보는 것 같아요. 잘 기억나네요. 아주 잘 기억나네요. 그는 눈물이 날 때까지 군인을 바라보다가 다시 진눈개비와 눈을 바라본다. 죄송합니다. 레스터 경. 기병이 말했다. 제가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레스터 경. 제가 당신을 옮겨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조지 라운스웰, 괜찮으시다면요. 기병은 그를 마치 아이처럼 품에 안고 가볍게 일으켜 세워 얼굴을 창문 쪽으로 돌렸다. 고맙군. 자네는 어머니의 온화함과 자네만의 힘을 물려받았네. 레스터 경이 대답했다. 고맙군. 그는 손짓으로 그에게 가지 말라고 손짓한다. 조지는 조용히 침대 곁에 남아 누군가와 이야기할 기회를 기다린다. 왜 비밀을 원했습니까? 레스터 경이 이 질문을 던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레스터 경. 솔직히 저는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스터 경.
만약 당신이 그렇게 불쾌해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익명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추측하기 어렵지 않은 설명들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도 않으며 저 자신에게도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여러 주제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레스터 경, 저는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당신은 군인이었습니다. 레스터 경이 말했습니다. 충실한 군인이었죠. 조지가 군 복무를 마치고 인사한다. 레스터 경.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규율에 따라 제 의무를 다했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요. 레스터 경이 그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조지 라운스웰. 그 소식을 듣고 보니 그리고 보고 보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레스터 경.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아니요. 예전병에 더해 갑자기 심한 발작이 생겼어요. 뭔가 둔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 손을 한쪽으로 쭉 뻗어 내려오며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혼란스럽죠. 조지는 동의와 동정의 눈빛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다. 둘 다 젊은 시절 기병이 둘 중 훨씬 어렸다. 체스니 월드를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던 그 시절이 두 사람 앞에 떠올라 서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레스터 경은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말하려는 강한 결의를 분명히 드러낸 듯 침묵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베개 사이로 몸을 조금 더 일으키려 했었다. 그 행동을 관찰한 조지는 그를 다시 품에 안고 그가 원하는 자세로 눕혔다. 고마워요. 조지, 당신은 제게 또 다른 존재예요. 체스니 월드에서 제 예비총을 자주 들고 다녔잖아요. 조지, 이런 이상한 상황에서 당신은 제게 낯익은 존재예요. 아주 낯익은 존재죠. 그는 레스터 경의 든든한 팔을 어깨에 걸치고 그를 들어 올렸고 레스터 경은 이발을 하며 천천히 팔을 떼었다. 덧붙이려던 참이었는데 그가 곧 말을 이었다. 이 공격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저와 부인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덧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런 차이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저희에게만 중요한 특정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잠시 부인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인께서 여행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곧 돌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 말이 잘 들리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발음하는 방식이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볼루미아는 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훨씬 더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불안하고 힘겨운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확고한 의지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볼룸리아, 당신 앞에서 그리고 나의 오랜 가신이자 친구인 라운스웰 부인 앞에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진실과 충실함을 지닌 분 앞에서 그리고 마치 체스니 월드에 있는 조상들의 집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분의 아들 조지 앞에서 내가 재발할 경우, 회복하지 못할 경우, 말과 글을 모두 잃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더 나은 미래를 바라지만 말입니다. 늙은 가정부는 조용히 울고 있고 볼루미아는 몹시 동요하며 뺨에 생기가 넘치고 있으며 군인은 팔짱을 끼고 머리를 약간 숙인 채 공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볼루미아, 당신 자신부터 아주 엄숙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데들록 부인과 변함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 대해 어떤 불평의 이유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장 뜨거운 애정을 품어왔고
그 애정은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녀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보다 덜한 말을 한다면 당신은 저에게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볼루니아는 그가 편지에 적은 명령을 준수하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한다. 부인께서는 너무나 높은 지위에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유능하며 주변 사람들 중 가장 뛰어난 이들보다 대부분의 면에서 훨씬 뛰어나시기에 감히 말씀드리건대 원수와 비방자가 없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처럼 그들에게도 알려드리자면 저는 건전한 정신과 기억력 그리고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에 부디 부디께 유리하게 취했던 어떤 처분도 취소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디께 베푼 어떤 것도 축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디와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디 보시다시피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부디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격식 있는 말투는 평소라면 흔히 그랬듯이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구석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진지하고 감동적이다. 그의 고귀한 진지함, 충실함, 그녀를 용감하게 감싸주는 모습, 자신의 잘못을 관대하게 극복하고 그녀를 위해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은 그야말로 명예롭고 남자답고 진실하다. 평범한 기계공액에서 드러나는 그런 자질의 광채를 통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으며 가장 훌륭한 태생의 신사에게서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빛 속에서는 두 사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두 사람 모두 같은 발걸음을 내디디며 먼지에서 태어난 두 아이 모두 똑같이 빛난다. 그는 힘겨운 노력에 지쳐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한 분도 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날씨를 살피고 웅얼거리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 작은 일들을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군인은 그에게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나 시야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의자 조금 뒤에 보초를 선다. 이젠 알이 기울기 시작한다. 눈이 녹아내린 안개와 진눈개비는 더욱 어두워지고 방의 벽과 가구에는 불꽃이 더욱 생생하게 비치기 시작한다.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거리에는 밝은 가스등이 솟아오른다. 생명의 근원이 반쯤 얼었다가 반쯤 녹은 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끈질긴 석유등은 마치 물에서 꺼낸 뜨거운 물고기처럼 숨죽이며 반짝인다. 마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집더미를 웅웅거리며 종을 잡아당기며 묻고 있던 세상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옷을 입고 저녁을 먹고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유행하는 모든 방식으로 소중한 친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제 레스터 경은 더욱 악화되어 불안하고 초조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볼룸니아는 뜻밖의 일을 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는 양초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아직 충분히 어둡지 않아서 다시 끄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두워질 것처럼 매우 어둡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다시 시도합니다. 안 돼. 끄세요. 아직 충분히 어둡지 않습니다. 그의 옛 가정부는 그가 잊지 않았다는 허황된 꿈을 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존경하는 레스터 경, 존경하는 주인님.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당신을 위해, 그리고 제 의무를 위해 간청하고 기도하는 자유를 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이 여기 외로운 어둠 속에 누워 시간을 질질 끌며 기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가 커튼을 치고 촛불을 켜서 당신 주변을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레스터 경. 교회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알릴 것이고 밤은 여전히 지나갈 것입니다. 부인께서도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알아요. 라운스웰 부인. 하지만 저는 약해요.
그리고 그녀는 너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레스터 경. 아직 24시간도 안 됐네요. 하지만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는 그녀의 가슴을 뒤흔드는 신음소리와 함께 그렇게 말한다. 그녀는 지금이 그에게 거친 빛을 비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눈물은 너무나 신성해서 심지어 자신에게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다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때로는 불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기도 한다. 마침내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말한다. 라운스웰 부인, 당신 말대로 고백한다고 해서 더 나쁠 건 없어요.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방을 좀 비춰주세요. 불이 켜지고 날씨가 맑아지자 그는 오직 귀 기울여 듣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아무리 낙담하고 몸이 아플지라도 그녀의 방에 있는 불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조용히 거짓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다. 비록 그럴듯한 거짓말일지라도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암시는 그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자정이 오고 그와 함께 똑같은 텅 빈 밤이 찾아온다. 거리에는 마차가 거의 없고 그 동네에는 늦은 밤에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다만 몹시 유목민처럼 취해 얼어붙은 곳으로 들어간 사람이 보도를 따라 소란을 피우고 고함치는 경우는 예외다. 이 겨울 밤은 너무나 고요해서 그 강렬한 침묵에 귀 기울이는 것은 마치 짙은 어둠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만약 이 경우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마치 그 어둠 속의 희미한 빛처럼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 하인들은 잠자리로 해산되었다. 어젯밤 내내 깨어 있었으니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라운스웰 부인과 조지만이 레스터 경의 방을 지키고 있었다. 밤이 점점 깊어가자. 아니, 2시에서 3시쯤이면 완전히 멈춘 듯하자. 그들은 레스터 경이 날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한 갈망을 느꼈다. 이제 그는 날씨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조지는 30분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세심하게 관리되는 방들을 순찰하며 현관문까지 걸어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최악의 밤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보고를 했다. 진눈개비가 여전히 내리고 돌길은 발목까지 얼음이 얼어붙은 진흙에 잠겨 있었다. 볼루니아는 계단의 외딴 층계참 위 조각과 금박 장식 끝을 지나 두 번째 모퉁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온갖 공포에 시달린다. 죄로 추방된 레스터 경의 초상화가 끔찍하게 낙태된 채 방치되어 있고 낮에는 마치 홍수 전 홍차처럼 말라붙은 관목들이 심어진 엄숙한 마당을 휘감고 있다. 그녀는 온갖 공포에 시달린다. 아마도 그 중에서도 마지막도 가장 작은 공포는 레스터 경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녀의 표현처럼 그녀의 적은 수입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슨 일이든은 단 하나의 의미만을 지닌다. 그리고 그것은 알려진 세상의 어떤 남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포의 여파로 볼룸리아는 자기 방에서 잠자리에 들거나 불 옆에 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머리를 숄로 묶고 아름다운 몸을 휘장으로 감싼 채 유령처럼 저택을 활보해야 했습니다. 특히 따뜻하고 호사스러운 방들을 배회하며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독을 생각할 수도 없었기에 볼룸리아는 하녀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녀는 그 목적으로 자기 침대에서 끌려 나왔는데 몹시 춥고 졸린 데다 평소에는 부상으로 사촌의 집에 취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년에 1만 명 이상의 하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순찰 중 기병이 이 방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안주인과 한영 모두에게 보호와 동행을 보장해주며 이는 그들이 한밤중에 매우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기병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작은 장식적인 준비를 합니다. 다른 때에는 그들은 망각의 짧은 단편들과 신랄함이 전혀 없는 대화들로 시간을 보냅니다. 팬더에 발을 얹고 앉아있던 데들록 양이 매우 불쾌하게도 수호신인 하녀에게 구조되었을 때 불 속으로 떨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대화 말입니다. 조지 씨, 레스터 경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볼루미아가 머리 위에 두건을 고쳤으며 묻는다. 아니, 레스터 경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씨, 몸이 많이 약하시고 아프시며 가끔은 조금 돌아다니시기도 하세요. 그가 나를 불렀나요? 볼루미아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요.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가씨, 제가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요. 정말 슬픈 시기입니다. 조지 씨. 그렇죠. 아가씨,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잠자리에 드는 게 낫겠어요. 데드록 양, 하녀간 알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볼루미아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녀는 누군가 그녀를 부르거나 갑자기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절대 자신을 용서해서는 안 되며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녀가 제기한 그 자리가 어떻게 레스터 경의 방에 있지 않고 그녀의 방 레스터 경의 방에 더 가깝습니다.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남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볼루미아는 눈을 감은 것이 마치 20개나 30개였던 것처럼 오히려 장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과 5분 안에 2개의 눈을 분명히 뜬 그녀의 주장을 조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4시가 되어도 여전히 텅 비어 있는 시각에 볼루미아의 끈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니, 오히려 더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내일을 대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일은 자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사실 아무리 그 자리에 남아 있고 싶어도 자기 헌신의 표시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병이 다시 나타나 이제 자러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가씨? 라고 묻자 하녀가 전보다 더 날카롭게 이제 자러 가는 게 낫겠습니다. 데들록 양이라고 항의하자 그녀는 온순하게 일어나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다. 조지 씨는 분명 그녀를 팔짱을 끼고 사촌의 방문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하녀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사소한 예의를 갖춰 그녀를 침대로 재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고 이제 순찰 중인 병사는 집을 홀로 차지하게 되었다. 날씨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현관에서, 처마에서, 난간에서, 모든 덕과 기둥에서 녹은 눈이 뚝뚝 떨어진다. 마치 피난처를 찾으려는 듯 커다란 문의 상인방 사이로 그 아래 창문 모서리로 움푹 들어간 곳에 모든 틈새로 스며들어 황폐해지고 사라진다. 눈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지붕 위로, 채광창 위로, 심지어 채광창을 통해서도 마치 유령의 발걸음처럼 아래 돌바닥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진다. 병사는 체스니 월드에 있는 동안 그에게는 결코 새로울 것 없는 거대한 저택의 고독한 웅장함의 옛 기억들이 깨어나 계단을 오르며 주요 방들을 지나 팔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손전등을 들고 서 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다채로운 운명과 소박한 소년 시절, 그리고 넓은 중간 공간을 가로질러 기묘하게 엮인 두 시기의 삶을 떠올리며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살해된 남자를 떠올린다. 바로 이 방들에서 사라진 여인과 최근 그녀가 나타났다는 증거들을 떠올린다. 위층 집주인과 누가 그에게 말해줄까? 라는 불길한 예감을 떠올리며 그는 여기저기를 살피고
지금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다가가 손을 떼어 환상임을 증명하려면 그의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 위아래의 어둠처럼 텅 비어 있는 동안 그는 다시 거대한 계단을 올라간다. 숨 막히는 침묵처럼 텅 비어 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요? 조지 라운스웰. 정말 질서 있고 옳았군요. 레스터 경. 아무런 말도 없나요? 분이는 고개를 저었다. 간과될 수 있는 편지가 하나도 없나요? 하지만 그는 그런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답을 찾지도 않고 머리를 숙인다. 몇 시간 전 그가 직접 말했듯이 그에게 매우 익숙한 조지 라운스웰은 텅 빈 겨울밤의 긴 여운 속에서 그를 더 편안한 자세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의 말하지 않은 소원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새벽녘에 불을 끄고 커튼을 걷어냈다. 새벽은 유령처럼 찾아왔다. 차갑고 무색이며 모호한 새벽은 마치 저기 지켜보는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라. 누가 그에게 말할 것인가? 라고 외치는 듯 죽음과도 같은 경고의 기색을 내비쳤다. 다음 영상에서 59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